자, 8월 병신, 삭, 경자, 우일에 동국 등의 국사를 임명하였다. 동국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뭐 동쪽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란 말인데, 어, 믿을 수가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디까지가 통치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사들에게, 그 국사라는 건 여기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일종의 이제 그 지방 왕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이 뭐 중앙집권이라는 게 제대로 실현된 경우도 없었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나?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더더욱이 고대기 때문에 그 제대로 지방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사를 그래서 임명했거나 그런 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국사들에게 천신이 명하신 대로 지금부터 사방의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다. 사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 그대들은 임지에 가서 무릇 국가가 소유한 공민이나 대소에 소유한 사람들을 그대들에게 맡기는 바 모두 호적을 만들고, 호적, 여기요, 주민등록증이요, 논밭의 넓이를 조사해라. 그 원, 지, 수륙의 이익은, 원이라는 거는 장원을 얘기하는 걸 거고, 그러니까 귀족의 땅이요, 지라는 거는 호수, 못,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농경지겠죠, 그죠? 지의 수륙의 이익은 백성과 함께하여라. 또한 국사들은 그 국에서, 그 나라에서 죄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타인의 뇌물을 받고 백성을 빈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왕경에 올라올 때 백성을 많이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단지 국조와 군령만은 데리고 와도 좋다. 다만 공사로, 공적인 일로 왕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관내의 말을 탈 수 있고 관내의 밥을 먹을 수 있다. 차관 이상이 법을 충실히 지키면 반드시 포상해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귀를 떨어뜨려야 한다. 판관 이하가 타인에게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것의 2배를 징수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죄를 부과한다. 장관은 시종 9명, 차관은 시종 7명, 주전은 시종 5명으로 한다. 만일 이 한도를 넘어 사람을 거느린 경우 주인과 시종 모두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만일 지위를 구하는 자가 있어 원래 국조, 반조, 현도치가 아닌데도, 뭐 이건 지방관들이겠죠, 그죠? 내 선조 때부터 이 관가를 영유하고 이 군현을 다스렸다라고 주장하며 빈번히 허위로 소송하는 바를 그대 국사들은 경솔하게 조정해 보고해서는 안 된다. 상세히 실상을 살핀 뒤에 보고하도록 하라. 또한 공터에 무기고를 짓고 국군이라는 거는 이제 국은, 아이 모르겠다, 뭐 다 지방 행정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독립국이든 뭐든 간에 뭐. 자, 국군의 칼, 갑옷, 활, 화살을 빠짐없이 거두어 모으고 주변 국이 하이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곳에서는, 하이라는 거는 에미시라 그러는데요, 일본 동쪽에 살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 중앙에 살던 대화놈들하고는 좀 다른 놈이었대요. 지금의 북해도 사람들하고 비슷한 계열입니다. 주변국이 하이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무기의 수를 집계한 뒤에 원래 주인에게 맡기도록 하라. 외국 야마토의 6현에 파견된 사신은, 야마토라는 것은 요 중간 내량 지역을 의미하죠, 호적을 만들고 아울러 전지의 면적을 조사해라. 전지라는 거는 이제 밭, 이런 거 농사 짓는 땅. 자, 그대 국사들이여 명확히 잘 알아듣고 물러가거라 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비단과 삼배를 각기 차등 있게 주었다. 이날에 종과 괴를 조정해 설치하고, 종은 종인데 댕댕거리는 종이고 괴는 뭔지 모르겠네요. 괴짝인가? 만일 소송할 사람이 있을 때 반조가 있으면 그 반조가 먼저 심의한 뒤에 아뢰어라. 존장이 있는 경우엔 존장이 먼저 잘 심의한 뒤에 아뢰어라. 반조, 존장은 다 관직 이름이겠죠? 만일 반조나 존장이 그 소송한 바를 상세히 심의하지 않고 첩을 괴에 넣으면, 첩이라는 거는, 괴가 괴짝 맞네요.
첩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마 그 사건 기록을 적어 놓은 이제 아마 그런 종이겠죠? 문서겠죠? 그 죄를 처벌하겠다. 첩을 모으는 사람은 새벽에 첩을 거두어 가지고 내리에 와서 주상하라. 짐은 문서에 연월을 기재한 뒤 곧 군경에게 여러 경들에게 보이겠다. 게을러서 심의하지 않거나 한쪽을 편들어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소송하는 이는 종을 쳐라. 이와 같은 이유로 조정에 종을 걸고 궤를 설치한 것이다. 천하 백성들은 모두 짐의 뜻을 알아주기 바란다. 또 남녀의 법에 관해 말하자면 양남과 양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양남, 양녀는 뭐 천민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 그 아버지에게 속한다. 만일 양남이 노비를 취해 낳은 아이는 그 노비하고 파워섹스에서 낳은 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속한다. 양녀가 노비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속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반 남자하고 그 다음에 그 노비 여자하고 파워섹스에서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애는 노비가 된다는 거죠. 양녀가 노비에게 시집 가서 낳은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속한다. 만일 두 집의 노와 비 사이에 낳은 아이, 노하고 비는 둘 다 노비를 이제 상세하게 나누면 노하고 비로 나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노와 비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속한다. 저도 노하고 비가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일 절에서 남자를 노라 그러고 여자를 비라 그러나? 만일 절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이일 경우에는 양인의 법대로 하지만 특별히 노비가 된 경우에는 노비의 법대로 한다. 지금 여러 사람에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이고자 한다. 라고 했다. 계묘 8일에 사신을 대사 큰 절에 파견해 승리를 불러 모아놓고 승리와 비구니를 불러 모아놓고 기성 도궁 어우천왕 시키 시마노 미야메노 시타 시라시메 시시스메라 미코토 13년에 요거는 흠명천왕입니다. 흠명천왕 백제의 명왕이 여기서 명왕이라는 거는 그 성명왕 그러니까 성왕이죠. 성왕 백제 성왕이 불법을 우리에게 전했다. 이때 신하들이 모두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와 도목숭예 소가노 이나메노 스쿠니가 홀로 그 법을 믿었다. 이 얘기는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천왕이 이에 도목숭리에게 그 법을 받들게 했다. 역어전 궁어우천황 오사타노미야니 아메노 시타시라 시메 시시스메라 미코토 시대에는 역어전 궁어우천황은 누구냐면 민달천황인가? 민달천황이군요. 민달천황 때에는 소와 마자숭리의 소가노 우마코노 스쿠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의 가르침을 존중하였다. 소가노 오마코 이 사람이 바로 소아 마자숭리인데 요 사람 때 이제 소아 씨가 그 확실하게 이제 집권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법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천황은 마자숭리에게 그 법을 받들게 했다. 소간전 궁어우 천황 오하리다노미야 니아메노 시타시라시메 시시스메라 미코토 시대에는 요거는 언제냐면은 추고천왕입니다. 추고천왕 때에는 마자숭례가 천왕을 위하여 장육의 수상 6장의 수상과 수상이라는 거는 그 여기서 수놓은 상이란 말 같은데 아무튼 그 불상 바쳤다 그런 말이겠죠. 수상과 장육의 동상 6장의 동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불교를 선양하고 승리를 공경하였다. 짐은 여기서 짐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이거 효독천왕 얘기하는 거겠죠. 효독천왕은 더욱더 바른 가르침을 숭상하고 큰 법을 널리 퍼뜨리고자 한다. 그래서 승려, 박대법사, 코마노, 다이호후시, 봉량, 후쿠랴우, 해운, 애운 이거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상안, 좌우안, 영운, 랴운, 해지, 애시, 사주, 승려, 민, 도등, 다우토, 해린, 에린, 해묘, 애매우를 14로 삼는다. 14라는 거는 뭐 10명의 스승이라는 의미인데 아마도 아이고, 불교 관련한 일을 총괄하는 그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불법에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의미겠죠. 자, 특히 해묘법사는 백제사의 사주로 삼는다. 백제사는 절 이름입니다. 절 이름. 사주, 절의 주인으로 삼는다. 지주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한 지주겠죠. 자, 이 십사들은 여러 승려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석가의 가르침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법에 따라 하게 하라. 무릇 천황으로서 반조에 이르기까지 절을 세울 때 조용할 수 없는 경우는 짐이 도와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사사와 사주를 임명하겠다. 사사하고 사주도 전부 다 그 관직 이름이겠죠. 일종의 사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주를 얘기하는 것 같고, 사사라는 건 아마 절을 감독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감독하는 사람인데,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거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중이 아니고요. 스님이 아니라 이제 세속 사람인데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사사라고 한다네요. 자, 여러 절을 둘러보고 승리, 노비, 전답의 실상을 조사해 모두 명백히 아뢰라라고 하였다. 곧 내목신, 구메노, 오미, 삼륜, 색부군, 미와노, 시코, 부노, 키미, 액전, 불연생, 누카타베노, 무라지, 오히를 법두로 삼았다. 법두라는 거는요, 법의 머리, 그런 말인데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고 천황에도 법두란 말이 나왔구나. 승리, 노비, 전답의 실상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그런 직책인 것 같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절 관련한 직책이겠죠. 자, 9월입니다. 9월 병인사학 1일에 사신을 제국 여러 나라에 파견하여 무기를 관리하게 하였다. 제국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국이라는 게 이 지방, 여기 좀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그죠? 이게 지방의 행정단위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시대에는 그냥 독립국이었는지 아니면 반독립국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일본에서는 각 지역에 우리나라가 이제 도를 두는 것처럼, 경상도 이렇게 두는 것처럼 얘들도 이제 국이라고 뒀었다 옛날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진 3일에 고인황자 후루히토노 미코가, 고인황자가 중대형 황자의 형이었죠. 소와 전구 신천굴 소가노 타쿠치노 오미카하호리 물부 박정련 추자 모노노베노 에노 웨노 무라지 시히노미 길비 립신수 키비노 카사노 오미 시다루 외한문 직마려 야마토노 아야노 후미노 아타히마로 박시진조 전내진 에치노 하다노 미야츠코 타쿠츠와 함께 모반하였다. 뭐라고? 고인 황자가 모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인 황자라는 게 아까 그 누굽니까? 지금 지금 읽는 게 누구지? 효덕천황의 조카죠. 조카고, 그리고 쿠데타 일으켰던 이제 중대형 왕자의 형이죠. 정축 12일에 길비립신수가 중대형에게 자수하여 기리아의 고인 황자가 소와 전구 신천굴 등과 모반하려 합니다. 신도 그무리에 가담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중대형은 곧 토전 박실고 우다노 에무로 노후루 고려 궁지 코마노 미야시리에게 군사 약간을 거느리고 고인 대시 황자 후루히토노 오호치노미코 등을 치게 했다. 갑신 19일에
갑신 19일에 사신을 여러 나라에 파견하여 백성 전체의 숫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예로부터 천황의 시대마다 대민을 두고, 대민이라는 거는 뭐 대신할 대자에다가 백성민자인데, 천황이나 황후 이름이나 궁의 이름을 붙인 부민들이다 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자, 대민을 두고 표시하여 이름을 후세에 남겼다. 신연들과 반조 국조는 각기 자기의 백성을 두고 마음대로 부렸다. 또한 국현의 산이나 바다, 임야라는 거는 산이죠, 산. 그러니까 나무 벨 수 있는 그런 곳. 못과 전지를 나누어 자기 재산으로 삼고 서로 다투는 일이 그치지 않았다. 어떤 자는 수만 경의 논을 겸병하는데 어떤 자는 바늘을 꽂을 만한 땅조차도 없다. 조부를 바칠 때 신년 반조들은 우선 자기 자신이 먼저 거두어들이고, 그런 연후에, 조부라는 거는 세금이죠. 그런 연후에 일부를 떼어 바친다. 궁전을 수리하고 능을 축조할 때에는 각기 자기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사안에 따라 조용한다. 주역에서는 위의 이익을 덜어 아래에 더한다. 제도를 정하여 지킨다면 재산을 잃지 않고 백성을 해롭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 주역 같은 거를 원숭이들이 알 리가 없죠, 그죠? 자, 지금 백성은 여전히 가난한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전답을 분할해. 전답이라는 건 논하고 밭을 의미하죠. 사유지로 삼고 백성에게 빌려주어 해마다 그 대가를 요구한다. 소작 준다는 거죠. 앞으로 토지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소유주가 되어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였다.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다. 겨울 12월입니다. 겨울 12월 을미삭 계묘 9일에 천황은 도읍을 난파 장병풍기 나니하노 나가라노 토요 사키로 옮겼다. 난파장 병풍기. 잠시만요. 난파장 병풍기라는 거는 난파 지역이 여기거든요. 요 지역을 왜 난파라 그러는데, 고진궁은 알 거고 아마 아무튼 이 근처 뒤에 있던 그런 궁인가 봅니다. 이 근처를 이제 수도로 옮겼다. 근데 여전히 그 시대의 그 중심지는 비주어였을 텐데, 자, 아무튼 노인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쥐가 난파로 향한 것은 도읍으로 옮기는 징조였구나라고 서로 이야기하였다. 무 24일에 월국 고시노쿠니에서 해변에 떠있는 마른 나무 그루터기가 동쪽을 향해 이동해 갔습니다. 모래 위에 자국이 있습니다. 토지를 경작한 것과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이해간지는 을사이다. 월이라는 거는 여기에요. 일본에서 월이라 그러면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요 지역을 월이라 그러죠. 자, 2년입니다. 대화 2년 봄 정월 갑자삭 1일에 신년 할애가 끝나자 곧 개신의 조를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개신이라는 거는 고칠 개자에다가 새로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바꾼다 그런 말이죠. 뭐 쉬운 말로 하면 이제 개혁입니다. 개혁. 이걸 보고 우리가 대화개신이라 그러죠. 대화개신. 일본어는 뭐라 그러죠? 일본어로는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다이카 개신이라 그러는데, 이제 말씀 병신 같다. 다이카 개신이라는 게 왜 병신 같냐면 일본어가 병신 같다는 게 아니라, 대화라는 거는 다이카라고 읽고 개신은 그냥 그대로 또 개신이라 읽어. 뭐야 이게, 일관성 있게 해야지. 아무튼 이걸 보고 대화 개신이라 그래요. 다이카 개신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자, 개신의 조를 선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에 천황들이 세우신 자대의 백성과 각처의 둔창 및 신연, 반조, 국조, 촌수 등이, 신년, 반조, 국조, 촌수 등은 전부 다 관직 이름이겠죠. 촌수, 촌의 머리, 우두머리.
등이 소유한 부국의 백성과 각처의 전장을 폐지한다. 전장이라는 것은 호족이 경영하는 토지를 전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대 백성이라는 거는, 자대라는 거는 대화 이전,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효독 전황 이전대에 이제 그 사유민들을 이제 자대 백성이라 표현했고, 그리고 각처의 둔창이라 그랬을 때, 둔창이라는 건 가끔 앞에 나왔단 말인데, 그 각지에 둬가지고 이제 그 뭐죠, 곡식 거두는 그런 일종의 관청 같은 겁니다. 일종의 통치기구였을 겁니다. 이게 참고지만은. 자, 소양 북국의 백성과 폐지하라. 그리고 대부 이상에게 식봉을 각기 차등 있게 줄 것이다. 식봉은 연봉입니다. 연봉. 세세하게는 좀 다르지만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의 관인과 백성에게는 비단과 삼배를 각기 차등 있게 줄 것이다. 또 대부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잘 다스리면 백성이 의지한다. 그러므로 그 녹을 중하게 한 것은 백성을 위해서이다. 둘째, 이제 왕경을 정비하고, 왕경이라는 거는 아마 아스카 지역 아닐까요? 비조 지역. 정비하고 기내국에, 기내라는 거는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걸 의미해요. 수도 근처 지역을 이제 경기, 기내 뭐 이렇게 하죠. 기내국의 사, 군사, 관세. 군사라는 거는, 사라는 것도 관직 이름, 군사라는 거는 이제 각 군현할 때 군 있죠, 그죠? 그 군의 관직 이름. 관세라는 거는 이제 관문하고 요셉, 척후, 이건 군사 시설을 의미하는 것 같고, 방인은 모르겠다. 방인이라는 거는 변경을 담당하는 병사라고 하네요. 방인, 그 다음에 영마라는 건 역차 마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전마 등을 두어. 전마라는 것도 일종의 역마 같은 것 같은데, 역마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여행하거나 그럴 때 이제 쓰는 거라면, 여관이라면, 전마라는 거는 이제 뭐 문서 전달하거나 그럴 때 쓰는 것 같네. 뭐 역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영과 그걸 두어서 영과 개를 만들고, 영과 개를 만든다 그랬는데 아씨 이거 어렵네. 영이라는 건 이제 역참을 의미하고요. 영령을 의미하고요. 영령이란 게 뭐냐면은 율령 시대에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공적인 일을 출장 갈 때 조정에서 지급한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이 뭐냐? 조정에서 지급하는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은, 이령 이게 한자를 난 처음 봐서, 영이라는 게 방울이는 방울 영자구나. 아, 이게 방울을 이렇게 쓰는구나.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글자네. 자, 방울과 개라는 거는 저거는 무슨 개자더라? 부절입니다. 부절. 그러니까 관문 같은 걸 통과하기 위한 부절. 증표입니다. 증표. 방울과 증표를 만들고, 산과 물의 구획을 정하라. 무릇 왕경에는 방향마다 장 한 명을 두고, 방향이 아니구나 이거. 아무튼 뭐 구역이겠죠. 행정구역이겠죠, 그죠? 방마다 우두머리 한 사람을 두고, 네 개의 방에 영 한 명을 두어 호구를 조사하고 부정한 행위를 단속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라. 호구는 여러분이요. 방령은 방 내에서 청렴하고 강직하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가려내 충당하라. 방령이라는 건 이제 방을 다스리는 그 사람을 얘기하겠죠. 자, 이 마을과 방의 장도, 마을과 방의 백성 가운데 청렴하고 올바르며 용감한 자를 가려내어 충당하라. 요즘 그 동사무소 동장들은 다 임명하나? 통장들은 임명 안 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통장. 자, 만일 그 마을이나 방에 적임자가 없으면 인근의 마을이나 방에서 선발에 쓰는 것을 허락한다. 무릇 수도권은 동으로는 명간, 나바리의 횡하, 요코카하까지. 자, 나바리의 그거라 그랬는데 이거는 포생하고,
명간이 여기입니다. 지금 보면 비조, 여기에 비조거든요. 예, 내량 지역이죠. 비조 지역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나바리시라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명장시라고 있거든요. 여기 주변에 흐르는 강이 이제 횡하, 지금은 이제 명장천이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기내의 동쪽 경계, 수도권의 동쪽 경계고요. 남으로는 기에 키의 형산 세노야마까지. 기의 형산이라는 거는 아마도 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기라는 게 이제 기라는 게 이제 요 지역을 기라 그러거든요. 형산이라 그러면 이제 요 지역에 있던 산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지금은 무슨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형산까지. 서쪽으로는 적석, 아카시의 지련, 쿠시후치까지. 적석이라는 건 요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안쪽에 뭐 지련이라 그러면은 뭐 지련이 어디죠? 여기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서쪽 경계다, 그죠? 수도권의 서쪽 경계. 그리고 북쪽으로는 근강, 오후미, 협협하, 사사나미의 합한산, 아후사카야마까지를 기내국으로 삼는다. 북쪽으로는 어디까지냐? 협협하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봉판산입니다. 어, 근강국이라 그러면요, 요 지역을 근강이라 그러고, 그리고 요 지역이 지금 경도죠, 그죠? 여기 보면 비파후라고 있잖아요. 비파후 남쪽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딱 경기 지역인 거죠,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그래서 경기 지역을 대충 보면 요렇습니다. 여기가 북쪽,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 그죠? 그리고 여기가 남쪽,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 그렇게 해서. 범씨 안녕하세요. 대충 요 지역이 이제 일본의 그 당시에 경기 지역, 서울 수도권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점 찍힌 거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그때도 지방 천대하고 지방 홀대, 천대지 시발, 천대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만 집중 개발하고 조명받은 거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시발 새끼들. 어. 머리 아파서 일났다고? 자요 그러면. 아무튼 경기 지역이라는 게 저렇게 이제 저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정해놨네요. 자, 무릇 군이라는 거는 이제 군연할 때 군입니다. 40리를 대군, 큰 군, 30리 이하, 4리 이상을 중군, 중간군, 3리를 소군, 작은 군으로 하라. 군사라는 건 이제 군을 다스리는 사람인 거나 뭐 그런 거겠죠. 자, 군사는 국조 가운데 품성이 청렴하고 사물을 능히 감당할 만한 자를 골라서 대령 소령으로 삼고, 강하고 용감하고 슬기롭고 민첩하고 서라는 거는 이제 글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공문서 같은 거 쓸 줄 아는 사람 그렇겠죠, 그죠? 산이라는 건 계산입니다. 서산을 잘하는 자를 주로 정치하는 사람. 그리고 장자가 뭐 어른 장자에다가 이제 뭐그 수건 붙어 있는 건데 뭐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것도 이제 그 주정하고 비슷한 거겠죠. 주정으로 삼아라. 전마의 지급은 모두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방울이요. 방울이나 전부에 새겨진 숫자에 의거해서 한다. 제국 및 관에는, 제국 여러 나라들이나 아니면 관문에는 영과 영이라는 것은 방울과 그 다음에 부절을 지급한다. 이는 장관이 집행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차관이 맡아본다. 셋째, 호적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이름을 쭉 모아놓은 그런 책이죠. 그 다음에 계장, 반전수습법을 만든다. 계장은 뭐지? 계장이라는 건 조용조, 그러니까 세금 관련한 거를 이제 적어 놓은 거를 계장이라고 한다네요. 그리고 반전수습법은요, 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율령제에 이제 그거 하는 건데, 율령제 제도인데요. 일정에게 구분전이라는 거 여러분 국사 배우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분전을 양인 남녀와 노비에게 차등을 둬 호마다 지급하고 6년에 한 번 수수했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요걸 이제 그
반전수수법이랍니다. 반전수수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밭을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세금 일종의 이제 국가에서 수작, 일종의 국가에서 수작을 주는 거죠. 국가에서, 나라에서 수작을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적인 수작보다는 훨씬 더 세율이 아마 적겠죠. 아마도. 무릇 50호를 한리 1리로 하고 마을마다, 그러니까 1리 한 마을, 마을리자입니다. 마을리로 하고 리마다, 마을마다 장 한 명을 두어 호구를 조사하고 농업이나 양잠을 권장하고 법을 위반하는 자를 감독하며 부역을 독려하는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렇지, 지금 이제 율령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때가 효덕천왕 때니까, 잠깐만, 아마 600년, 한 650년쯤 될 거야 이게. 한번 그걸 볼까? 효독천왕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645년에 이제 즉위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략 한 650년 내외로 해서 이제 율령이 일본에 처음 생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막 백제를 지배했다, 막 가야를 지배했다 이지라는 거면 계속 같죠. 왜냐하면 율령 하나 제대로 못 만든 새끼들이, 법제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든 새끼들이 막 해외로 원정을 가지고 뭐 어디를 지배했다 이지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족같습니까? 얼마나 고가워요. 생각해보기 짜증나네. 자, 자, 만일 산이나 골짜기나 험하고 땅이 멀고 사람이 드문 곳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 처리한다. 무릇 저는 밭은 길이 30보, 넓이 12보를 한 단으로 하고 10단을 한 정으로 한다. 정이라는 게 밭정, 그 밭전자에다가 그 다음에 갈고리 정자 붙어 있는 건데요. 요게 지금 일본의 기본 행정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초, 정, 일본어로 하면 이제 초라고 읽는 그거 하고 글자가 똑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닐까 싶네요. 자, 한 정으로 한다. 단의 조도는 2속 2파이고 정의 조도는 22속으로 한다. 이건 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세율 얘기하는 거가 뭐네요. 세율. 정확히는 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세율 관련한 것 같습니다. 넷째, 이전에 부역을 파하고 전조를 시행한다. 고운 비단, 거친 비단, 명주실, 명주소문 모두 그 향토에서 생산되는 바에 따른다. 조용조라고 아시죠? 그죠? 조용조. 율령제 할 때 나오는 그 조용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 한정에, 밭 한정에 고운 비단 한 장이며, 장이라는 거는 그 길이 단위예요. 길이 단위. 한 장, 뭐 두 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종이 한 장 그런 거 말고. 자, 네 정은 한 필이 되는데 길이가 4장이고 넓이가 2척 반이다. 거친 비단은 두 정이 한 필이 되는데 길이와 넓이는 견과 같다. 견이라는 건 비단입니다. 비단. 삼배는 4장인데 길이와 넓이는 고운 비단, 거친 비단과 같으며 한 정이 한 단이 된다. 당연히 늦지. 그게 내가 맨날 욕하지. 별도로 호마다 조를 거두는데, 호라는 건 집입니다. 집. 그리고 그러니까 집마다 세금을 거두는데, 호당, 그러니까 이제 한 집당 자포, 자색포 3배, 자색 3배 한 장 2척이다. 뭐 자포라고 돼 있는데 이 자포라는 게 뭐 자색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질 좋은 이제 마포를 보고 이제 그 자포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자포 한 장 2척이다. 무릇 조에, 그러니까 세금에 부과해서 바치는 물건인 소금과 지 또한, 여기서 지라는 거는 신한테 바치는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바치는 그런 거를 지라고 한답니다. 소금과 지 또한 향토에서 생산되는 바에 따른다. 무릇 관마는 그 뭐죠? 그 구청에서 쓰는 이제 말들은, 그러니까 이거 그거죠. 그
관공서에서 쓰는 그 뭡니까? 관용차, 관용차는 중마라면 중마, 중등급의 말이라면 100호마다 한 피를 내게 한다. 세마일 경우에는 200호마다 한 피를 내게 한다. 세마라는 건 뭐 좋은 말이라는 의미겠죠. 그 말을 사는 값은 한 호당 3배 한 장 두 척으로 한다. 무릇 무기는 사람마다 칼, 갑옷, 활, 화살, 깃발, 북을 내게 한다. 무릇 사정은 사정이라는 거는 이게 여러분이 아는 그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사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징집하는 거죠. 징집하는 거. 징집하는 뭐 비율 뭐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전에 30호마다 그러니까 30집마다 한 명이었던 것을 고쳐서 50호 50집마다 한 명으로 하여 여러 관하에 보낸다. 50호가 사정 한 명의 양식을 제공한다. 한 포당 용포 한 장 두 척, 용미 5두이다. 용미라는 거는 그 뭐냐면은 부역 대신에 이제 공납하는 물품을 이제 용이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바치는 그 쌀이겠죠. 그걸 보고 용미라 그러겠죠. 아니 여기 얘들 말 좋은 거 없었잖아. 말 좋은 거 없었으니까 아마 기병이 주력이 아니었을걸? 땅개들이겠지 뭐. 자, 무릇 체녀라는 거는 지방에서 그 중앙으로 바치는 여자들을 보통 체녀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래요. 자, 체녀는 군의 소령 이상의 자매 및 자녀로 용모가 단정한 자를 헌상한다. 용모가 못생기면 안 맞니? 십새끼다. 100호가 체녀 한 명의 양식을 충당한다. 용포와 용미는 모두 사정에 준한다. 자, 요게 이제 대화개신입니다. 대화개신. 잠시만요. 대화개신이라 그래도 별거 없죠, 그죠?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도가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이었다면 이제 효덕천황대에 이르러서야 뭔가 이제 국가꼴이 되는 거죠. 아까 예전에 이제 추고천황 때부터 점점 국가꼴이 갖춰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제는 진짜로 이제 나라가 돼가는 거죠. 야, 씨발. 아이, 모르겠다. 더 얘기하지 맙시다. 자, 아무튼 뭐 맨 처음 시작이 뭐 그렇지 뭐. 아무튼 첫 발이 반 아닙니까? 시작이 반 아닙니까? 박수 쳐줘야지 발로. 이렇게 발로 발바닥으로. 자, 이달에 천황이 자대 이궁 호시로노 카리미야에 행차하였다. 자대둔창 지역에 만들었던 군이라는데 일단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대 이궁 호시로노 카리미야에 행차하였다. 그 기내라는 걸 여기 이렇게 정해. 여기 동쪽에는 여기 요강 있죠. 요강. 그다음 남쪽에는 이제 요 지역. 그다음 서쪽은 요 지역. 요 지역. 지련이란 요 지역. 그다음 북쪽은 여기 요 지역. 그러니까 요 안쪽 지역이 다 이제 수도권인 거지. 수도권. 쉽게 말해서. 대화국이라 그러면 이제 사실 엄밀하게는 이제 내량 지역을 의미하는 걸 거고 넓게 본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전부 다 본다 그러면 뭐요 넓은 지역을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자, 봅시다. 사신을 보내 군국에 군현과 국에 행정구역이에요. 자, 군국에 무기고를 지으라라고 했다. 하이가 귀순하였다. 하이는 아까 뭔지 마기했죠, 그죠? 동쪽 사는 이민족들입니다. 2월 가보삭 무신 15일에 천황이 궁의 동문으로 행차했다. 그리고 소와 오대신에게 천황의 명을 고하게 했다. 명신 오후 일본 외근자 천황 아키츠 미카미토 아메노시타 시라스
야마토 네코 노 스메라 미코토는 모여 기다리는 경들과 신년 국조 반조 및 여러 백성에게 말한다. 짐이 듣건데 여기 이 지역은 북쪽은 이제 섭진국이라 그러고 남쪽 지역은 한해국이라 그러지. 넓게 보면 이제 수도권 전체를 아마 다 그렇게 불렀겠지. 아마도. 자, 경들과 신년 반조를 말한다. 짐이 듣건데 백성을 잘 다스리는 군주는 종을 댕댕 울리는 종 있죠, 그죠? 종을 국문에 걸어 백성의 근심을 파악하고 집을 대로에 지어 길 가는 사람의 비방을 듣고 꼴배고 나무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친히 물어 스승으로 삼는다고 한다. 네,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아 우대시는 소아 임록 말고 소아시 중에 이제 쿠데타에 가담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짐이 전에 말했듯이 옛 성왕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조정에 선을 권하는 깃발과 잘못을 지적하는 나무판이 있었다. 이는 정치를 잘하여 간언하는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함이다. 간언이라는 건 이제 주변에서 열심히 이제 그 뭔가 얘기해주는 사람. 또 널리 아랫사람에게 묻기 위함이다. 관자에 따르면 관자라는 거는 그 여러분이 아는 그 관중이 썼다는 그런 책인데 관자에 의하면 뭐 근데 뭐 실제로 관중이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황제는 여기서 황제라는 건 누를 황자 쓰는 그 황제입니다. 황제는 명당에서 정치를 논의했으므로 위로는 현인을 잘 관찰했고 요는 구실에서 정치를 자문했으므로 구실은 뭐 모릅니다 뭔지. 자, 아래로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수는 선을 알리는 깃발을 세워 선한자를 드러냈다. 우는 건고라는 거는 뭐 북인 것 같습니다. 북 둥둥 울리는 북 동네북. 자, 건고를 조정에 세워 간하고 호소하는 일에 대비했다. 탕은 총술의 뜰이 있어 백성의 비난을 알았고 무왕은 영대 동산을 만들어 현자를 등용했다. 이것이 성제 명왕이 나라를 보존하면서 잃지 않고 번영하며 망하지 않는 연유라고 하였다. 밑에 동북아 재단 각주를 보니까 황제 아까 나왔던 거 있죠. 그 이하의 글들은 삼국지 위지에 있는 문제기에 있는 배송지주하고 그 다음에 예문 이게 뭐지? 예문 유치인가? 근데 여기 나온 이제 문장을 뺏겨 쓴 거라고 하네요. 뭐 좋게 말하면 인용이고 나쁘게 말하면 뺏겨 쓴 거겠지.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700년대쯤이니까 그때에는 이미 이제 중국 글들이나 그런 게 일본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표절 가끔 있어 보면 삼국지나 아니면 한서 이런 거 뺏긴 글들이 있다니까. 그리하여 짐은 종을 걸고 궤를 설치하고 표를 거두는 사람을 임명했다. 아까 이거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걱정이 있거나 가난한 사람은 궤에 표를 넣게 하고 표를 걷는 사람에게 명하여 아침마다 주청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짐이 주청한 것을 읽고 나서 군경에게 보여 즉시 처리하게 할 것이니 지체하지 않기 바란다. 만일 군경들이 게을러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아부의 한쪽 편을 들거나 또는 짐이 간언을 듣지 않으면 걱정이 있어 호소하려는 사람은 종을 치라고 이미 말하였다. 이리하여 백성이 맑고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풍토가 생겨 설치한 궤에 간언하는 문서를 넣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인 백성에게 보이겠다. 그 표에 의하면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 왕경에 온 백성을 관에서 잡아두고 자벽을 시키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짐 역시 이를 걱정한다. 백성들도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궁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치 나그네와 같다. 이 때문에 사역해서는 안 되는데 부득이 사역하게 되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늘 편히 잠들지 못하였다. 짐은 이 표를 보고 기쁨과 감탄을 누를 길이 없었다. 그래서 간언에 따라 각 처의 자벽을 중지시키겠다. 앞에 조에서 간하는 자는 이름을 조라는 건 이제 그 조문 천황이 내린 글을 얘기하는 거죠. 명령문. 간하는 자는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다. 그런데 조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이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도우려는 것이다.
이름을 기재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잘못한 것과 잊고 있는 것을 간하도록 해라. 또 조를 내려 여기에 모인 백성들은 고소할 것이 많다. 이제부터 심리하려 한다. 판결한 것을 잘 들어라. 의문을 해결하고자 왕경에 와서 조정에 모인 자는 흩어지지 말고 조정에 모여 대기하고 있으라 라고 하였다.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가 나란히 사신을 보내 조부를 바쳤다. 여기서 조부는 이제 세금이죠. 을묘 22일에 천황이 자대이궁에서 돌아왔다. 물론 여기서 임나라고 또 나왔는데 이거 개구라일 겁니다. 개구라 아마도 높은 확률로 개구라일 겁니다. 3월 계해삭 갑자 2일에 동국의 국사들에게 조를 내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 모여있는 군경 대부와 신연국조 반조 및 여러 백성들이여 다 함께 들어라. 하늘과 땅 사이에서 군주로서 만민을 다스리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신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선조와 경들의 선조가 함께 다스려왔다. 짐도 또한 신의 가호에 힘입어 경들과 함께 다스리려 생각한다. 그래서 이전에 양가의 대부, 양가라는 것은 뭐 그냥 좋은 집안의 대부에게 동방팔도를 다스리게 했다. 여기서 동방팔도라고 하면 아마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뭐 이 동쪽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고야 동쪽 지역, 그리고 여기 지금 월 쪽이죠. 월 이동 지역을 그때 대화정부에 다스렸다고 보기에는 많이 힘들죠. 국사가 임지에 가서 6명은 법을 잘 받들었지만 2명은 영을 위반해 칭찬과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 짐은 법을 준수한 것은 기쁘지만 영을 위반한 것은 걱정스럽다. 무릇 정치를 하는 자는 군주나 신하나 먼저 자기를 바르게 한 뒤에 타인을 바르게 해야 한다. 자기가 바르지 않다면 어찌 타인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때문에 스스로 바르지 않는 자는 군신을 막론하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느냐. 그대들이 따르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누가 감히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전의 치기에 의거해 국사들을 처단하라. 계속 지금 국사, 동국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동쪽 지역이죠. 요 지역 동쪽 지역을 대화 정권이 직접 통제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회의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뭐 국사들을 처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국사라고 그래봤자 만약 국사라는 관직이 있어도 실제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왕들이 이제 국사라는 관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독립 상태거나 아니면 뭐 독립 상태였을 거예요. 사실상 그걸 처단한다는 거는 사실 대화 정권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지역을 제대로 평정하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아닐 거야 아마도. 신사 19일에 동국의 조집사들에게, 조집사라 그러면 아침 조자에 집사라고 해놨는데, 아무튼 뭐 관직 이름이래요. 관직 이름. 자, 조집사들에게 조를 내렸다. 명령을 내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 모여있는 군경 대부 및 신연 국조 반조와 여러 백성들이여 들어라. 지난해 8월 짐이 관의 위세에 의지해 공적이거나 사적인 물품을 취해서는 안 된다. 관할 지역 내 음식물을 먹고 말을 타라. 만약 이 교시를 위반하면 차관 이상은 강등하고 주전 이하는 태형, 장형에 처한다. 자신의 소유물로 삼은 물품에 대해서는 2배로 거두어 들여라. 이렇게 조를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 조집사와 여러 국조들에게 국사가 임지에 도달해 이 조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조집사들은 상세히 그 내용을 보고했다. 수적 신사 호즈미노 미쿠이가 잘못을 범한 것은 백성에게 호별로 물품을 요구하고는 이를 후회하고 돌려주긴 했지만 모두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빙 뜯었다 그런 말이죠. 그 차관인 부제신 후세노 오미와 거세신 자단 코세노 오미 시타노 두 사람의 잘못은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입니다. 등등.
하위 관인들도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거세 덕예신, 코세노 토코네 오모 토코네 토코 에이씨, 코세노 토코네노 오미가 잘못한 것은 백성들에게 호별로 물품을 요구하고는 반성하고 돌려주었지만 모두 돌려주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의 말을 빼앗았습니다. 그 차관 박정련 에노웨노 무라지와 박정련 뭐 한국 사람 이름 같다야. 아판련 오시사카노 무라지 두 사람은 상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조의 말을 빼앗았습니다. 대직수미 우테나노 아타 히스미는 처음에는 윗사람에게 가난했지만 결국은 이리끼리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위 관인도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기마리 기타신 키노마리 키타노 오미가 잘못한 것은 사람을 조창군 아사쿠라노 키미와 정상군 이노우에노 키미 두 사람에게 보내서 그들의 말을 끌고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창군에게 칼을 만들게 하고 조창군의 활과 삼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조가 보낸 무기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함부로 국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지에서 칼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칼을 도난당했습니다. 외국이라는 건 야마토를 의미하죠. 대화 지역. 자, 이는 기신 키노우미와 그 차관 삼륜군대구 미와노 키미 오쿠치 하변신 백의 카하헤노 오미 모모 요리 등의 과실입니다. 그러므로 하위 관인 하변신 기박 카하헤노 오미 시하츠 단비 신목 타지 히노 호카메 백설 조장형 모주노 나가에 갈성 복초 카즈라키노 사키쿠사 난파선구 나니하노 쿠히카메 견양 50군 이누 카히노 이키미 이기사마력 이키노 후비투마로 단비 대안 타지히노 오후메 등 8명도 모두 과실이 있습니다. 아담련 아즈미노 무라지가 저지른 잘못은 화덕사 와토코노 호비토가 병이 들었을 때, 요거 사람 이름입니다. 국조에게 말하여 관물을 보내게 했습니다. 공적인 뭔가를 보냈나 보네요. 그리고 탕부의 말을 빼앗았습니다. 차관 선부신백의 카시하데노 오미 모모요리가 잘못한 것은 관의 목초를 자신의 집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국조의 말을 빼앗아 다른 사람의 말과 바꾸었습니다. 하변신 반관 카하헤노 오미 이하츠츠와 탕마려 유마로 형제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대시련 오호치노 무라지가 잘못한 것은 앞의 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앞의 조에서 명령에서 국사들은 임지에서 백성들이 소소한 것을 스스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를 위반해 토려 우토 사람의 고소와 이거는 지명인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토려 요 지역을 이제 토려라고 한답니다. 토려 사람의 고소와 중신덕 나카토 미노 토코의 종 노비에 관한 사건을 친히 재판했습니다. 중신덕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전신 키시타노 오미가 잘못한 것은 외국에서 관의 칼을 도둑 맞은 것입니다. 외국이라는 것은 야마토입니다. 이것은 조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록신 오미도리 노 오미와 단파신 타니하노 오미가 미숙하긴 하지만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기부목련 이무베노 코노미와 중신련 정월 나카토미노 무라지 무츠키 두 사람 또한 과실이 있습니다. 우전신 하타노 오미와 전구신 타구치노 오미 두 사람은 모두 과실이 없습니다. 평군신 해구리노 오미가 잘못한 것은 삼국인 이 삼국인이라는 거는요 세 나라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월지봉 월, 그러니까 여기 저기 북쪽 지역 있죠. 요 지역, 요 지역의 그 월전, 월후, 월중 요렇게 이제 그 세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 나라. 뭐야 이거? 네, 들어가세요. 이것을 보면 기마리 기타신 거세 덕예신 수적 신사 너희 세 사람은 태만하고 미숙하다 이렇게 조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매우 아프다. 무릇 임금의 신하가 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스스로 몸을 바르게 하고 사람을 이끈다면 누가 부정을 저지르겠느냐. 만일 임금과 신하가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바로 그 벌을 받아야 한다. 후회하더라도 이미 늦다. 그러므로 무릇 여러 국사에 대해서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여 처벌할 것이다. 또 여러 국조는 조를 위반하여 재물을 자신의 국사에게 보내어 함께 이익을 추구하며 늘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짐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새로운 궁으로 옮겨 처음 거주하여 올해는 여러 신들에게 패백을 바치는 이다. 또 본래 농사 짓는 달에는 백성을 부리지 말아야 함에도 새로 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천하의 대사를 내리겠다. 앞으로 국사와 군사는 열심히 노력하고 지 좆대로 하지 마라. 사자를 파견해 국중의 유망인과 옥중의 죄수들을 석방하라. 특히 여목, 웅어, 시호야노 코노시로와 신사복초, 카무코소노 사키쿠사, 조창군, 완자련, 마로코노 무라지, 삼하대반직, 미카하노 오호토모노 아타이, 노미직, 스스키오노 아타이. 이 여섯 명은 명을 잘 받들었다. 나는 그 마음을 칭찬하는 바이다. 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곳의 둔전과 길비도 황조모, 키비노 시마노 스메미 오야가 가지고 있던 대도를 모두 폐지하라. 대도라는 거는 봄, 여름에 빌려서 가을에 갚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그 둔전은 군신과 반조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또 등록되지 않은 절에도 논과 산을 주어라 라고 하였다. 자, 이모 20일에 황태자가 이제 중대형 황제죠. 쿠데타 일으킨 놈. 황태자는 사자를 파견해 천황에게 다음과 같이 주청하였다. 옛날 천황들은 천하를 혼연일체로 다스렸습니다. 지금은 나뉘어서 국가가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황이신 주공께서는 만민을 기르는 천운을 가져 하늘도 사람도 함께 호응하여 그 정치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뻐하며 중하게 여겨 받들고 있습니다. 현위, 명신, 업팔도, 국천왕께서 여러 신, 연과 반조, 국조가 소유하고 있는 과거 천황대에 둔 자대 입부, 황자들이 사유하고 있는 어명 입부, 황조 대형의 어명 입부 및 그 둔창을 예전과 같이 그대로 둘 것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신은 상가 이 말씀을 듣고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를 통일하여 만민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천황뿐이다. 특별히 입부 및 봉지의 백성 가운데서 사정을 뽑는 것은 군사 이쪽이죠. 사장을 뽑는 것은 앞에서 조치한 대로 따르겠다. 이외에 사사로이 마음대로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입부 524명과 둔창 181개소를 헌상한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갑신 22일에 조를 내려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짐이 듣기로 서쪽 땅의 군주는 백성에게 옛날에 장래는 구릉을 묘로 삼았다. 흙을 쌓아 올리지도 않았고 봉분이 없었다는 거죠. 나무도 심지 않았다. 관과 곽은 뼈를 부패시킬 정도로 하고 의복은 육체를 썩게 할 정도로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구릉이어서 경작이 어려운 땅에 묘지를 만들어 몇 해가 지나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되기 바란다.
그러니까 농사짓기 어려운 땅에 묘를 만들어서 이제 써라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서쪽 군주리라 그랬으니까 뭐 대충 이제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금, 은, 동, 철을 매장해선 안 된다. 옛날에 진흙으로 만들던 수레나 풀을 엮어 만든 인형 대신에 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을 넣어라. 그러니까 물자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의 이음매에는 3년에 한 번 오칠하라. 죽은 자의 입에 주옥을 물리지 마라. 물자 낭비하지 마라. 옥으로 장식한 옷과 옥으로 장식한 상자를 넣어서는 안 된다. 물자 낭비하지 마라. 자, 이것은 어리석은 속인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가르쳤다. 또 무릇 장례는 감춘다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요즘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가난한 것은 바로 묘를 만드는 것 때문이다. 이에 제도를 정비하여 존비의 구별을 명확히 하려 한다. 그러니까 무덤을 좀 장례 지내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때 돈을 많이 썼나 보죠. 자, 요즘 네. 이에 제도를 정비해서 존비의 구별을 명확히 하려 한다. 무릇 왕이상 무덤의 내부는 길이 9척, 넓이 5척, 외역 바깥의 영역은 사방 9심, 높이 5심으로 1,000명의 인부를 7일간 부려 완성하도록 하라. 매장할 때 관을 덮는 덮개는 100%를 사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장차를 사용하라. 장차는 뭐 장례 지낼 때 쓰는 뭔가겠죠. 차겠죠. 수레라는 것 같은데. 자, 상신의 무덤, 그러니까 상신 높은 신하들의 무덤 내부는 길이, 넓이, 높이 모두 위와 같다. 외역은 사방 7심, 높이 3심으로 500명의 인부를 5일 동안 부려 완성하도록 하라. 매장할 때 관의 덮개는 100%를 사용하라. 관은 메고 가도록 하라. 아마 이게 그러니까 위에는 그 수레를 쓴다는 거고 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신하부터는 수레를 못 쓴다는 거죠. 하급 관리들의 무덤은 내부의 길이, 넓이, 높이는 모두 위와 같다. 외역은 사방 5심, 높이 2심 반으로 250명의 인부를 3일 동안 부려 공사를 마치도록 하라. 장례시 장막 등의 100% 사용하는 것 또한 위에 준한다. 대인 소인의 묘는 내부는 대인 소인은 전부 다 관직 이름이죠. 내부는 길이 9척, 높이와 넓이 각 4척으로 봉분을 만들지 말고 평토장으로 하라. 그리고 100명을 하루 동안 부려 공사를 마치게 하라. 대례 이하 소지 이상의 묘는 모두 대인에게 준한다. 50명을 하루 동안 부려 공사를 마치도록 하라. 왕 이하 소지 이상의 묘에는 작은 돌을 사용하라. 장막 등에는 100%를 사용하라. 서민이 죽었을 경우에는 거두어 땅에 묻어라. 장막 등에는 축포를 사용하라. 100포보다 축포가 뭐 나쁜 거겠죠. 100이 비단백자인가? 하루도 지체하지 말라. 아닌데 비단백일 리가 없는데. 아무튼 왕 이하 서민에게 이르기까지 시체를 안치하는 곳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빈궁입니다. 빈궁. 이거는 이제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사람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왜 그 시체를 이제 모셔놓고 나서 사흘 동안 장례 지내고 나서 이제 그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 같네요. 그렇게 괜히 쓸데없이 그 낭비하지 마라 뭐 그런 말 같습니다. 자, 기내를 비롯하여 기내 경기 지방을 비롯하여 제국 여러 나라들에서는 한 곳을 정하여 매장하라. 더럽게 여기저기에 매장해서 안 된다. 사람이 죽었을 때 스스로 목을 매서 죽거나 사람의 목을 졸라서 순사하게 하거나 억지로 죽은 사람의 말을 죽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위하여 보물을 묘에 묻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 머리털을 자르고 허벅지를 찌르고 조사를 바치는 것과 같은 예풍속은 일체 금한다. 이거 물자 낭비하지 마라 뭐 그런 말 같아요. 사람의 목을 졸라서 순사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앞에서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뒤에 쭉 읽어보니까 방금 이제 쭉 그 문장 끝까지 읽어보니까 아마 순장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순장한다는 게 왜 그 같이 파무는 거 그걸 이제 순장이라 그러잖아요. 만일 명령을 위반해 금지한 바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족을 처벌하겠다. 또한 보고도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보지 않고서 보았다고 말하거나 듣고 듣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듣지 않고서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바르게 말하지 않고 바르게 보지 않고 교묘히 속이는 사람이 많다. 또 노비가 빈곤한 주인을 속이고
스스로 권세 있는 집에 몸을 의탁해 살 길을 도모한다. 권세 있는 집에서는 억지로 이들을 사들여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첫 첩이 이혼당하고 나서 몇 년 지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전 남편이 3, 4년 뒤에 새 남편에게 재물을 요구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몇 대로 다른 사람의 딸과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고는 처로 맞아들이기 전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경우 언약한 남자가 화를 내며 양쪽 집안에 재물을 요구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때도 결혼 사기 뭐 그런 게 많았나 보네. 또 미망인이 10년 혹은 20년 지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처가 되거나 미혼의 여자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을 때 아들 부부를 질투해 불제하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또 처에게 버림받은 남자가 매우 부끄럽고 괴롭게 여겨 여자와 이혼하고 비로 삼는 비 세컨드로 삼는 경우가 있다. 아 미안 세컨드가 아닙니다. 이거 비라는 게 세컨드가 아니고 이제 노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노비할 때 피자인데 어떤 경위로 이게 비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자주 자기의 처가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고 의심해서 관사에 가서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비록 명백한 삼증이 있더라도 삼증이라는 거는 세 가지 증인, 세 사람의 증인 혹은 세 가지 증거, 삼증이 있더라도 함께 이야기해서 명확하게 한 연후에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어찌하여 함부로 소송을 일으키느냐? 또 요역을 담당한 변경의 백성이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갑자기 병이 들어 길에서 쓰러져 죽는 일이 있다. 그러면 길가에 있는 집의 사람이 어찌하여 내 집 주변에서 사람을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의 일행을 억지로 붙잡아두고 불지하게 한다. 이 때문에 형이 길에서 죽더라도 아우는 그 시체를 거두려고 하지 않는 일이 많다. 사람 죽는 게 뭐 원래 좋은 일이 아니지만 이때 좀 많이 싫어했던 모양이다 사람들이. 자, 또 백성들이 냇가에서 익사하는 것을 마침 지나가다가 목격한 사람이 어떤 연유로 나에게 익사한 시체를 보겠느냐라고 하며 익사한 사람의 일행을 붙들어 놓고 억지로 불제하게 한다. 아무튼 그 시체를 어떻게 하거나 그런 거를 그때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나 봐요. 저 항상 지금 그렇죠, 그죠? 이 때문에 형이 강에 빠져 죽어도 그 아우가 구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노역을 한 백성이 길가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길가 집의 사람이 어찌하여 마음대로 내 집 앞에서 밥을 지어 먹느냐라고 말하며 강제로 불체하게 한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거는. 이 때문에 또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시루를 빌려 시루라는 거는 뭐 떡짓는 그 떡하는 시루, 떡지는 시루 뭐 그런 거겠죠. 시루를 빌려 밥을 지어 먹었는데 그 시루가 물건에 부딪혀 엎어졌다. 그러면 시루의 주인은 불제하게 하였다. 잠깐만, 내가 불제란 말이 그냥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정확한 의미가 뭔지 좀 봅시다. 불제, 재앙을 물리친다. 재앙을 물리친다 할 때 뭐 그런 말인데 깨끗하게 하는 거네, 그죠? 결국에는 뭐 우리 집 앞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 앞에 시체 치우기 싫으니까 네가 치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각박해진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솥 빌려갔다가 밥솥을 실수로 엎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밥솥을 깨끗하게 해라 뭐 재앙을 물리쳐서 그렇게 한다는 거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좀 유별났나 봐요. 자, 이러한 일들은 모두 어리석은 풍속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제 모두 그만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하라. 또 백성이 상경하게 되어 타고 있던 말이 필요하고 여유어 움직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삼하, 미카와와 미장, 오하리 양국인들에게 삼배, 두심, 마포, 두속을 주고 고용하여 말을 사육하게 했다. 그리고 왕경으로 갔다. 삼하하고 미장은요 전부 다 지명인데 미장이라는 거는 여기를 미장이라고 그러죠. 삼하는 어디죠? 여긴 준하고 아무튼 요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보수로 가래 한 자루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삼하인 등이 말을 사육하지 못하여 오히려 말라 죽게 하였다. 만일 양마일 경우에, 좋은 말일 경우에는 욕심을 내어 교묘하게 거짓말하여 도둑맞았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암말이어서 맡은 집에서 새끼를 베면 불자하도록 시키고서는 그 말을 빼앗아 버린다. 이와 같은 말을 전하여드렸다. 이런 까닭에 지금 여기에서 제도를 만든다. 무릇 길가에 있는 국에서 말을 시켜 기르려는 사람은 피고용인을 데리고 촌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촌장이죠. 촌장에게 가서 확실히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그에 관한 대가를 주어라. 귀향하는 날에 다시 보수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만일 말을 쇠약하게 하거나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그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이 명령을 위반하면 중죄로 처벌하겠다. 시사나 주요 도로의 나루터 백사홍들이 거두던 수수료를 폐지한 대신에 그들에게 전지, 그러니까 이제 농사짓는 땅이요,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지급하라. 무릇 기내에서 경기도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사방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농사짓는 달에는 신속히 농사짓는 일에 힘쓰게 하라. 미식과 술을 먹고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미식이라는 거는 원문이 이제 미물이랍니다. 미물, 아름다운 물건,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그 맛있는 음식을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농민들은 이제 술 먹지 말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청렴한 사제를 파견하여 기내에 알려라. 사방 여러 나라의 국조들도 적절한 사제를 택하여 명령에 따라 노력하도록 격려하라. 농민들한테 이제 미식을 금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맛있는 거 먹지 마라라는 게 농민들이 막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이제 일을 대충 하고 그렇게 되니까 적당히 먹고 이제 너희들은 농사나 열심히 지어라, 뭐 그런 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을 8월 경신삭 개유 14일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어디 시발 그 어디 시발 신문들 뭐 그런 새끼들이 이제 어디 니깐 놈들이 이런 좋은 음식을 막 그러면서 자, 가을 8월 경신삭 개유 14일에 다음과 같이 또 조를 내렸다. 모든 일의 근원을 살펴보면 천지음양은 사계절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다. 생각해보면 이 천지가 만물을 생성한 것이다.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영적인 존재이다. 가장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성스러운 것이 바로 임금이다. 그래서 성스러운 임금인 천왕은 하늘을 모범으로 삼아 천하를 통치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각자에게 맞게 살도록 하려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다. 그러나 신년 반조 국조가 자신들의 풍부를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왕의 이름을 붙였다. 또 그들의 사유민인 풍부를 각 지방에 흩어지게 해서 국현들에 흩어지게 해서 그로 인해 부자의 성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생이별했다 그런 말이죠. 형제가 조상을 달리하고 부부가 서로 이름을 달리하게 되어 일가가 분열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소송이 나라와 조정에 아주 많아졌다. 그래서 다스려지기는커녕 혼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제 현 천왕인 나부터 신연등이 소유한 품부는 모두 폐지해 국가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호족들이 사유하고 있는 백성들을 폐지한다는 거죠. 뭐 실제로 지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왕의 이름을 붙여서 반조가 된 사람이나 조상의 이름을 이어받아 신연이 된 사람들은 모두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 명을 듣고 우리가 불러온 선조의 이름이 모두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내 생각을 알리고자 한다. 왕의 자손이 대를 이어 천하를 통치한다면 당대의 천왕과 그 선왕의 이름은 대대로 잊혀질 리가 없다. 그런데 왕들의 이름을 가볍게 강과들의 이름에 붙여서 부르는 것은 백성으로서 참으로 황공한 일이다. 무릇 왕자의 이름은 일월과 더불어 멀리 흘러가고 그 자손의 이름은 천지와 더불어 길이 전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명하는 것이다. 황자, 황손을 비롯해 봉사하는 경대부, 신연, 반조와 여러 시들의 사람들은 모두 받들도록 하라. 앞으로 너희들을 출사시키는 형태는 과거의 직책을 고쳐 백관을 새로 만들고 위계를 정하여 관의를 주는 것이다. 지금 파견되는 국사와 국조는 명을 잘 받들도록 하라. 작년에 조집사에게 전달한 조치는 이전에 정한 대로 시행하고 측량하여 거둔 전지는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라. 불공평함이 없게 하라. 무릇 전지를 급여할 때 백성의 집이 전지에 가까이 있다면 그 땅을 먼저 주도록 하라. 이 명령을 잘 받들도록 하라. 무릇 조부는 남자의 조로
납부하도록 하라. 무릇 사정은 50호마다 한 명으로 하라. 각국의 경기를 조사하여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해 지참하여 와서 제시하도록 하라. 지도죠. 각지의 국현의 이름은 그것을 지참하고 보고하라 쓸 때 정하기로 한다. 나라에서 제방을 쌓거나 수로를 파거나 밭을 개간할 곳은 골고루 곳곳에 나누어 조성하게 하라. 이 명령을 잘 받들어 이해하도록 하라. 까지가 대화 개신의 주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일단 내용이 좀 끊어지긴 하네요. 여기서 와 시발 대화 계신 부분만 지금 40분 정도일 것 같은데 잠깐만요.